32장. 집에서 안나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세료자는 가정교사의 부름도 무시한 채 계단을 뛰어내려오며 필사적인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안나에게 달려와 목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엄마라고 했잖아. 아이가 가정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난 알고 있었어. 그런데 아들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안나의 마음속에 실망에 가까운 기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아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아이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실제 모습의 아들을 즐기기 위해 상상에서 현실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 그대로의 세료자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금발의 곱슬머리와 파란 눈, 팽팽하게 당겨 올린 스타킹 위로 보이는 통통하고 우아한 어린 다리까지 말이죠. 안나는 아들의 육체적 근접함과 애교 넘치는 몸짓에서 거의 물리적인 쾌감을 느꼈고, 아이의 단순하고 신뢰 가득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마주하고 천진난만한 질문들을 들으며 도덕적인 안도감을 맛보았습니다. 안나는 돌리의 아이들이 보낸 선물들을 꺼내어 모스크바의 타냐가 어떤 아이인지, 타냐가 어떻게 글을 읽고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이, 그럼 제가 타냐보다 못해요? 세료자가 물었습니다. 엄마에겐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최고란다. 저도 알아요. 세료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나가 채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키가 크고 뚱뚱하며 병색이 완연한 황갈색 얼굴에 훌륭하고 사색적인 검은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안나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모든 결점이 처음 보는 것처럼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래, 얘야. 올리브 가지, 화해의 상징. 는 잘 전달하고 왔니? 방에 들어서자마자 리디아 이바노브나가 물었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심각한 일이었답니다. 안나가 대답했습니다. 올케가 전반적으로 좀 성급한 편이라서요. 하지만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자기 일이 아닌 모든 것에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나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엔 슬픔과 악이 너무 많아. 난 오늘 너무 걱정스러운 일이 많답니다. 오, 왜요? 안나는 미소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열매 없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것도 이제 지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그 일 때문에 평정심을 잃기도 하죠. 작은 자매들 모임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신사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리디아 이바노브나가 운명에 조롱 섞인 수능을 하는 투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왜곡하고는 아주 옹졸하고 가치 없게 만들어버려요. 당신 남편을 포함해 두세 사람만이 이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그저 깎아내리기만 하죠. 어제 프라브딘이 편지를 보냈는데 프라브딘은 해외에서 유명한 범슬라브주의자였고 리디아 이바노브나는 그의 편지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백작 부인은 교회 통합 사업에 대한 또 다른 갈등과 음모들에 대해 이야기하더니 그날 열릴 다른 모임과 슬라브 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습니다. 전에도 늘 이랬는데 왜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안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녀가 오늘 유독 예민한 걸까? 정말 우스운 일이야. 목적은 선행이고 본인은 기독교인이라면서 항상 화가 나 있잖아. 그리고 항상 적이 있고 그 적들은 늘 기독교와 선행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적들이지.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떠난 뒤 사무총장의 아내인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와 도시의 모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3시가 되어 그녀도 저녁 식사에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부처에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안나는 저녁 식사 전까지 아들의 식사를 돕고 짐을 정리하며 책상 위에 쌓인 쪽지와 편지들을 읽고 답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 중에 느꼈던 이유 없는 수치심과 흥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익숙한 생활 환경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단호하고 결점 없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날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의아해하며 회상했습니다. 그게 대체 뭐였지? 아무것도 아니었어. 브론스키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바보 같은 말을 했을 뿐이고, 난 마땅히 해야 할 대답을 했을 뿐이야.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꼴이 될 테니까. 그녀는 예전에 남편의 부하 직원 중 한 명인 청년이 페테르부르크에서 거의 고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했을 때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사교계에 사는 모든 여성은 그런 일을 겪기 마련이지만 자신은 아내의 재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질투 따위로 자신과 아내를 비하시키지 않겠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니 말할 이유가 없지? 정말이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